호랭이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이야기는 혼묵기라는 또 다소 생소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이 단어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또 어떤 기이하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키릿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랭이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네요. 오늘 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일 텐데 제목이 네. 되게 특이해요. 혼묵기. 네, 혼묵기. 네, 혼묵기. 이거 오, 사실 제목을 뭔가 짓기가 힘들어갖고 네. 그냥 여기 나오는 그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예. 일종의 뭐 양밥 비슷한 거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자세히는 삼촌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무섭기도 예, 예, 하고. 예. 근데 아직도 뭐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세요. 왜냐면 너무 자료도 없고 알아보셨는데 엄청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술 같은 거라서 네네네. 그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추론해도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또 같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의견을 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랭이님,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이 이야기는 그 신부님하고 그 법사님들 같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네. 일어난 이야기고, 당시에 삼촌이 몸이 아프셔갖고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참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네네. 신부님하고 뭐 법사님하고 이렇게만 일을 하러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네. 당시 이제 삼촌이 살던 그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좀 구식 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삼촌 사는 집 이제 옆에 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대요. 그 집에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그 분이 근데 보니까 동양인이셨대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셨는데 말을 뭐 이렇게 섞어보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한국인이시다 보니까 정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친해지려고 다가가려고 했는데 뭐 대답도 안 해주시고 뭐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시고 뭐 이런 이상한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좀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도에서 그분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 사시는 분들은 되게 이 눈인사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모르는 예. 사람하고도 그냥 지나가면서 이게 눈 마주치거나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삼촌이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은 그냥 인사를 씹고는 뭔가 삼촌을 피하듯이 이렇게 막 그냥 들어가 버리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삼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기분이 슬슬 나빠질 찰나에 밤에 삼촌이 그 복도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시는데 그 바로 가운데 계단이 있었대요. 그 네. 내려가는 계단. 근데 그 계단에 이렇게 전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켜지고 꺼지는 이런 전등이 있는데 네. 그 전등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데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더래요. 계속 오, 예. 꺼져 있다가 한 30초 뭐 40초 뭐 이렇게 길게 있다가 탁 켜졌다가 또 별로 안 있다가 또 꺼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뭐 고장났나 하면서 이렇게 흡연을 하고 계셨는데 이상한 걸 보신 거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무심결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불이 이렇게 탁 꺼졌는데 그 벽에서 그 안광이라고 하나요? 사람들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눈빛이 빛나잖아요. 예. 그 벽에,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뭐 사람 실루엣이 서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그 사람 눈동자였대요. 예. 눈동자가 삼촌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이제 흠칫 놀라신 거죠. 사람이 이렇게 놀래면은 못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그 삼촌이 몸이 이제 못 움직이셔갖고 경직됐지. 네, 너무 놀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계속 보는데 예. 또 불이 탁 켜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예. 벽이 흰색 벽이었대요. 근데 삼촌이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그 바로 담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버리시고 그냥 복도에다가 예. 집에 이렇게 후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탁 꺼지더래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또 멈추셨는데 보니까
또 그 눈빛이 삼촌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더래요. 예. 이제 삼촌이 거기서 못 가니까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또 불이 탁 켜지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뛰어가야지 하고 이제 그 상태로 뛰는데 삼촌이 그 계단 앞에 서는 순간 또 불이 꺼지더래요. 예. 또 그 눈빛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몸이 막 그때부터 떨리더래요.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니까. 네, 그래갖고 이 무슨 영화 같은 상황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굳어 서 있는데 이게 좀 웃겨요. 들으면 웃길 수도 있는데 그 혹시 사슴 아시죠? 사슴이요? 네, 사슴. 네, 알죠. 사슴인데 그 미국에는 사슴이 좀 커요. 오, 맞아요. 크다고 들었어요. 들이받는다 그러던데. 네. 삼촌이 예전에 보육원을 잘할 때 그 큰 사슴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코 사슴인가 그게 삼촌이 옛날에 견학을 갔을 때 예. 그 사슴이 삼촌을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삼촌이 그 사슴을 좀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계속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면은 뭔가 재수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서 위층에서 뭐가 또각또각 내려오더래요. 네네. 이 내려오니까 센스등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사슴이 갑자기 그 건물 10몇 층짜리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에 서서 삼촌을 계속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이제 집으로 후딱 뛰어서 들어간 거죠. 예. 그게 진짜 사슴 아니었고 삼촌이 말하기를 좀 환상 같은 거였다고 뭔가 아, 도와주지 그래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옆집에서 삼촌이 침실에서 자려고 누우면은 옆집에서 무슨 망치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계속 예. 막 쾅쾅쾅 소리가 들려서 삼촌이 처음에는 그냥 뭔가를 하나보다 안에 뭐 수리를 하나보다 근데 왜 이야밤에 하지 하면서 그냥 짜증내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뭐 며칠 계속 자정이 좀 넘어간 시간마다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네. 삼촌이 열이 받은 거죠. 나가갖고 이제 옆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밖으로 안 새어 나오더래요. 예. 그리고는 아무런 막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삼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경찰에 도착을 하니까 문을 열었나 봐요. 그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삼촌한테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경찰분한테도 내가 뭐 집이 여기가 뭐 벽이 뭐 이렇게 망가져갖고 내가 수리를 해야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을 하고 돌려보냈나 봐요. 네. 진짜 때 아닌 소음 때문에 막 미치고 있고 몸도 유난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아팠는데 이제 그분이 들어오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막 몸이 아프더래요. 수면 장애는 기본이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예민해져 갖고는 사람들한테도 약간 좀 화내면서 반응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삼촌이 네. 이제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일이 이제 그 경찰 도로에서 이렇게 멈추라고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같은 있죠.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뭐 허튼 짓 하면은 바로 어우, 총 큰일 맞거든요. 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더 심했대요. 분이 이제 경찰이 이렇게 와갖고 창문을 내리라 해서 내렸는데 그 경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서 있는데 네. 그 뒤로 혹시 그 무복 아세요? 우리나라 무복인데 그 팔에 길쭉하게 흰 색깔 있는 옷 알죠, 알죠. 뭐라고 설명을 해? 네, 그런 옷이 그 경찰분 뒤쪽에서 갑자기 쓱 나오더니 경찰분 어깨 너머로 벽에서 봤던 그 붉은색 눈동자가 예. 쓱 나오더니 삼촌을 이렇게 뭐 약간 좀 비웃는 듯한 눈빛 같았대요. 그런 예. 눈빛으로 삼촌을 싹 훑혀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놀래갖고 거기서 와!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니까 이제 또 경찰은 동요를 한 거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그 맞을 뻔한 거죠. 검사도 받았대요. 혹시 뭐 네. 복용을 뭐 한 게 있나 해갖고는 뭐 그런 검사도 받고 막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삼촌이 집에 와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신부님하고 그 법사님 같은 경우는 단 곳에 가갖고 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갖고 네. 그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뭐 연락을 드리진 않았대요. 네네네. 좀 피곤해서 그런 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가 긴가민가 근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또 날을 지내는데 이제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가위를 눌리는데 누워있으면은 천장에 누가 매달려 있었대요. 당시 누가 매달려 있는데 예. 삼촌이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누워갖고는 삼촌을 보고 있더래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몸이나 뭐 얼굴 부분은 그냥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 눈동자하고 삼촌이 경찰 등 뒤에서 본 그 팔 있죠. 네. 팔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삼촌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네. 가위를 이제 그때부터 눌리고 뭐 악몽 꾸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막 꾸시고 하니까 네. 이제 잠도 그때부터는 못 자고 뭐 옆집에서 소음은 안 들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닫고 주무시잖아요 삼촌이. 네네네. 그러면은 집 안에서 막 뭐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소리라 해야 되나?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라 해야 되나? 막 칙칙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려갖고 삼촌이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뭐가 휘리릭 하고 숨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다시 누우면은 또 밖에서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은 또 뭔가 휘릭 하고 숨어버리고. 예. 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도 미세하게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뭐 예를 들어서 식탁에 머리를 놓고 나가면은 그게 네. 나갔다 오니까 옆으로 넘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폴더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런 현상이 느껴졌대요. 예. 좀 이게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거는 왜 창문을 코팅하면은 밖에 풍경을 안 보이는데 밖에 풍경이 밤에 막 그림자로 이렇게 비추잖아요. 예. 실루엣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삼촌이 십몇 층에 살았대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예. 무심결에 이렇게 옆으로 새우잠 자듯이 누워갖고 창문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 여자분 실루엣이 창문에 비추더래요. 네네. 그리고 삼촌이 놀래갖고 일어나서 불을 켜니까 또 그 실루엣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삼촌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게 더 힘들었대요, 삼촌은. 옆에서 뭔가가 자꾸 붙어갖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게 더 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막 연출로 막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잠도 못 자고, 네.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뭐가 자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못 자니까 예. 막 환상이 막 보이고, 이게 내가 지금 뭔가가 자꾸 나 괴롭혀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근데 네네. 이제 그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미국 같은 경우는 밤에 사람이 더 안 다닌대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그래요? 그런 골목길 같은 경우. 네, 예. 더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인식 같은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사람이 좀 적은 주의 동네에는 사람이 더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골목길을 이제 새벽에 가고 계셨는데, 그 새벽 한 2-3시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가로등이 깜빡깜빡 하더래요. 네. 근데 그때 뭔가 느낌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빨리 가야 되고 삼촌도 이제 어른이니까 뭐 그런 거에 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냥 가는데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을 때 그 가로등이 깜빡깜빡거리다가 탁 네. 꺼지더래요. 네. 삼촌이 또 거기서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다를 몇 걸음 떼니까 불이 탁 켜지는데, 이제 그때는 불이 켜지니까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무복 있죠, 무복.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복인데 한국 예. 무복은 아니고 약간 일본 무복 같이 생긴 걸 입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빨간 네. 눈동자만 기억이 난대요. 그 여자가 서갖고는 춤을 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 삼촌은. 근데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춤을 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춤 막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보면은 이건 춤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몸사위가 아니었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귀신이 춤을 춘다 하면은 덩실덩실 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데 그런 예. 그런 춤이 아니라 기괴한 움직임? 애기들이 기분이 좋으면은 막 방방 뛰잖아요. 막 팔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러니까 흰색 무복을 입은 분이
방방 뛰면서 제자리를 막 돌더래요. 예, 예. 그리고 삼촌이 그걸 보고 나서 대단한 게 불이 한번 탁 꺼지니까 그 상태로 그냥 뛰신 거예요. 예. 저 같으면 사실 기절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촌은 그냥 뛰신 거예요, 거기서. 뛰는데 뒤를 보면 안 되는데 뒤를 봤는데 예. 그게 그렇게 막 방방 뛰는 상태로 삼촌한테 막 달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그 상태로 그냥 기절해버리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그대로. 그 상태로 이제 이송이 되신 거죠, 병원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 받아보고, 예. 알코올 측정도 해보고, 뭐 또 막 복용한 거 있나 뭐 이런 것도 검사했는데 정상이니까 예. 집에 가고 곰곰이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야겠다. 네. 신부님하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주무시는데, 꿈은 아니었는데,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삼촌을 깨우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로 일어나라면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일어났는데, 삼촌은 조상분이라고 말 안 하셨어요. 조상분은 아닌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코주부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삼촌한테. 막, 왜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냐고, 막 욕을 막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래. 삼촌이 근데 일전에도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분이 나를 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네. 느끼셨대요. 네. 그래갖고는 이제 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삼촌한테 상욕을 막 하시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 노인분께서. 그래갖고 그 노인분을 따라서 나갔대요. 나가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가셔갖고 그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냥 문을 이렇게 통과하시고 들어가시더래요. 삼촌이 이제 따라오라 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담 침입이잖아요. 근데 삼촌이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문을 열었는데 열리더래요. 그 옆집 문이.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사라지셨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더래요. 방에서. 영혼의 냄새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냄새였대요. 근데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더래요. 집 안에서. 그래서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옆을 봤는데 진짜 또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면은 방 구석에 마네킹이, 그러니까 그때는 마네킹인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불을 켜보니까 마네킹 8개인가? 구석에 서 있더래요. 네. 뭐야 하고 막 놀래갖고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불을 켰으니까, 아, 내가 무단 침입했구나. 이제 그때 자각을 하신 거예요. 네. 자각하시고 옆을 딱 봤는데 방 문이 열려 있는데 더 소름 돋는 거는 그 방 안에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예? 그죠? 네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고독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게 근데 더 소름 돋았던 거는 그 네. 분이 계시던 방 바로 맞은편이 삼촌 방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밑에 삼촌 방을 향해서 양초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대요. 한 5-6개가.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오포로 막 이렇게 덮여져 있더래요. 그 양초 가운데. 그리고 그 벽에 철근이라고 해요. 쇠붙이들 있죠. 그냥 잡다한 쇠붙이들. 예. 막 쇠파이프, 막 얇은 쇠파이프 막 이런 게 삼촌 방에 있는 벽에 막 박혀 있더래요. 막 10개, 20개 막 엄청 많이 박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그 망치질 한 거예요. 거기다가 삼촌 방 쪽에다가. 삼촌이 바로 신고를 하셨죠.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되신 건 맞으니까.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물건 같은 걸 건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고 그 양초에 있는 그 모포를 잡고서 퍼봤는데 그 안에 좀 충격적인 게 들어있었죠. 막 삼촌이 집에 쓰레기통에다 버린 뭐 손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각질 막 이런 거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촌 거라고 확신은 처음에 안 하셨대요. 예. 안 하셨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삼촌께 나온 거예요. 채모에서 채모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몰랐는데 악어 가죽 있죠. 악어 가죽하고 방울뱀 그 방울 달려있는 그 부분하고 막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은 멘붕이 오신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저주인데. 나한테 주술을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삼촌이 막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던 때가 아니어갖고
뭔가 원한 살리도록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할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삼촌이 더 큰일 날 뻔했대요. 거기 이제 무단 침입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촌이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 홀려갖고는 그 문을 따신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딴지도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문이 열려서 네. 자기는 들어간대. 알고 보니까 삼촌이 땄대요. 그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조사 받고 했는데 삼촌은 아무런 그게 없다고 판결이 돼서 이제 끝이 났고, 이걸 당했잖아. 법사님한테 결국엔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법사님만 좀 나한테 와달라고 하고 이제 법사님이 오셨대요. 법사님이 이 주술을 한 거를 직접 보셨어야 되는데 보질 못해서 삼촌이 적어놓고서는 네. 그 법사님한테 일러줬대요.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법사님이 말하는 게 그게 혼묵기라는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오, 그 그게? 법사님이. 그러니까 법사님이 뭐 말씀을 해주시기를 되게 예전 우리가 상상하기 이전에 그런 시대에 있던 주술인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아마 기록도 얼마 안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중국에도 이런 게 있었고 예. 인도에도 있었고 태국에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옛날 발해인가 있었던 건데 워낙 그 시절 기록이 없대요. 그 발해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어서 그 발해 때 이런 주술이 있었다는 것도 중국에서 발견이 돼갖고는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그 예전에 믿던 신한테 일종의 영혼 제물을 바치는 거래요. 곧 네. 갈 사람이 자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영혼을 바치는 그런 주술이래요. 이 혼묵이라는 게 뭐 그런 주술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예. 이게 좀 심각한 이유는 결이 다르대요. 흔히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양밥하고 이런 고대 예전의 것들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른데 예. 삼촌한테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널 살린 게 맞다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삼촌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몰랐으면은 아마 평생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게 해줬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나 막 이런 게 보인다. 이거하고 예. 관련이 있는 거냐 했더니 법사님이 그건 아닐 건데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가 맞긴 한데 뭐 몸에 뭔가를 씌이게 하거나 뭐 이런 류의 저주는 아닌데 예. 분명히 근데 뭐가 지금 붙은 거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자꾸 너한테 붙으려고 하나?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일 때려칠까라고 생각도 하셨대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드시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 겪어본 일이었으니까 당시에는. 네네네. 그 이후에는 뭐 이것저것 막 양밥도 당해보고 막 했는데 그 당시엔 처음 겪어본 일이었고 예.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계속 이런 쪽으로 파고드니까 이런 게 꼬이는 건가 싶어갖고는 이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정도의 힘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걸 푸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대요. 뭐 법사님이 그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자꾸 삼촌을 괴롭히는 그게 안 나아지더래요. 그 이후에도. 네. 처음에는 그 법사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넘어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삼촌이 혼자서 이제 캠핑장을 가셨대요. 그렇게 캠핑장 너머에 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산 나무들 위로 그때 삼촌이 봤던 그 무복을 입은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몰랐는데 예. 그 무복을 입은 여자가 그 나무 위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날아다니더래요. 나무 위를. 우와. 예. 삼촌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갖고는 그 상태로 거기다 캠핑용품 다 내려놓고 예. 바로 도망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자꾸 뭔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그래서 법사님한테 다시 가서 내가 이런 걸 봤다. 법사님 혹시 내 주변에 진짜 보이는 거 없냐? 라고 얘기했더니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 근데 너한테 뭔가 귀기라고 그 기운이 좀 묻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우연히 가다가 뭐 귀신하고 접촉하면은 묻는 그 정도의 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예. 라고 얘기하시고 방안을 좀 해주셨대요. 뭐 호랑이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것도 주시고 뭐 부적 같은 것도
다량으로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그 산에서 그 날아다니던 걸 보고 나서는 또 그게 삼촌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예. 계속. 근데 웃긴 게 그 호랑이 그림을 줬다고 했잖아요, 법사님이. 근데 이제 호랑이 그림을 삼촌이 자는 곳 옆에다 놓으라고 했대요. 근데 네. 삼촌이 자는 곳 옆에다 놓고 자는데 침대가 누가 뛰면은 막 이렇게 훅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삼촌이 누워 있다가 눈을 떠서 봤는데 그 호랑이 그림을 밟고서 그 여자가 그 위에서 그냥 방방방 뛰고 있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법사님한테 바로 찾아가갖고는 네 이거 봤다. 그랬더니 법사님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딱 잘라놓고. 예. 이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와, 왜 그러네요. 서양에서 동양의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예. 그 주술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또 따라붙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는 그 법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너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너가 안 잡혀갖고는 자꾸 너를 괴롭히는 것 같다. 네. 지금 내가 너한테 못 붙게 뭐 이것도 해줬는데도 그 보란 듯이 비웃는 거라고. 내가 해준 그 그림 위에서 뛰는 거는 걔가 나 비웃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어지간한 놈인 것 같다고 이야, 예. 해갖고는 법사님이 양놈들한테 가갖고 해봐라.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는 이제 구마의식 아닌 구마의식을 한 거죠. 삼촌이 받게 된 거죠. 네. 삼촌 자신이.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악마가 씌었거나 뭐 악령이 씌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 상처를 내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그러지 못하도록 한 거래요. 진짜 신기한 게 이 구마의식을 삼촌이 부마가 된 건 아니지만 부마자의 시점에서 보셨는데 진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구마의식을 하는데 기도를 외우잖아요. 미국 신부님이 갖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그 칠판 긁는 소리 아시죠? 막 쇠 긁는 소리, 막 사람 예. 듣기 싫은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하고 섞여서 나더래요.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닌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듣기 싫어서 귀를 막 막게 되더래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나서 성수를 묻히는데도 그 성수가 진짜 뜨겁더래요. 예. 진짜 엄청 뜨겁더래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격하게 좀 행동을 하실 때는 신부님들 눈이 뒤집혀 갖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오, 삼촌 눈에. 예.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그 구마 의식하는 도중에 그 여자 무복을 입으신 그 여자가 보이진 않았는데 자꾸 귀에서 막 기도를 외우면은 칠판 긁는 소리도 같이 들리고 그래서 네. 삼촌이 귀 안 막으려고 손을 딱 내리고 계속 꾹꾹 참고 있으면은 왼쪽 귀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오른쪽 귀에서는 중국어랑 일본어 섞인 말로 사바사바사바 막 하더래요. 엄청 네. 빨리 막 이렇게 하더래요. 집중이 안 되게. 그리고 나서 이 삼촌이 집중을 못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빼는 게 아닌데 자꾸 이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이거 확실히 쳐내려면은 너가 이런 모든 의식들에 괜찮아져야지만 이걸 다 쳐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는 이 삼촌한테 최면을 걸고 이제 구마의식을 하자고 했대요. 그 미국 신부님께서. 그래갖고 주변 수소문해갖고 그 최면으로 뭐 빙의 치료를 하시는 어떤 분을 해갖고는 했대요. 삼촌이 그때 최면을 처음 받아보셨는데 어떤 방에 있었대요. 삼촌이. 한국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가 있고 그 복도 쪽 창문에는 방범 창? 채창살 방범으로 이렇게 채창살 돼 있잖아요.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 방범 창 너머로 그 무복을 입은 여자 있죠. 무복을 여자 얼굴을 그때 처음 봤대요. 처음에는 무복을 입은 여자가 획 하고 그 방범창을 지나다니더래요. 획 하고 지나갔다가 예. 다시 획 하고 지나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삼촌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무복을 입은 여자가 방범창을 이렇게 손으로 탁 잡고는 삼촌을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니까 그때 그 얼굴은 기억이 난대요. 어떤 얼굴이냐면 눈이 흰자밖에 없대요. 눈에 흰자밖에 없고 그 검은 자가 되게 조그맸대요. 예. 볼펜으로 콕 찍은 그런 정도로 동공이. 네 모르겠는데 삼촌이 말하기를 그냥 납작했대요. 얼굴이. 예. 그리고는 그 상태로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삼촌을 그냥. 예. 신기한 게 그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도 그 신부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 그 칠판 긁는 소리도 사라지고 상태가 좀 나아지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짐을 느끼는 동시에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뭐랄까요, 되게 기괴하게 변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색깔이 점점 거무튀튀하게 변한다고 변하고. 해야 되나요? 예. 썩는 것처럼 변하고 막 표정도 점점 일그러지고 그 눈에 조금밖에 안 남아있던 그 검은 자도 사라지더니 그 상태에서 확 깼대요. 예. 이제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삼촌이. 그 구마 의식 같은 거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해서 막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아프간하고 중국하고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협곡에 거주를 하던 유목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믿던 종교에서 나온 주술인데 확실한 거는 삼촌한테 붙었던 그거는 이 주술하고 관계가 없는 거였대요. 삼촌이 알아본 바로는. 그래갖고는 이제 더 이상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잊지 않은 상태로 지냈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일이 터진 게 이제 그 천사소녀를 만났잖아요, 삼촌이. 천사소녀가 처음에는 삼촌한테 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예전에 나쁜 선택을 하신 분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예. 그래갖고 삼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라고 하니까 여자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내 눈에 보이던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흰 색깔 제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계속 아저씨 주변에 맴도는데 예. 내가 있으니까 오지를 못하고 계속 도망만 가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 소름이 쫙 돋은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제복 같은 게 팔이 이렇게 길고 긴 흰 색깔 옷이니라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래요. 오. 삼촌이 거기서 더 충격 받으신 거죠. 그게 좀 긴 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지 않고 나한테 있었다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딨는데? 라고 하니까 소녀가 말하기를 계속 내가 아저씨 옆에 있으니까 점점 그 힘이 약해지다가 다시 없던 상태로 그냥 흩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이 아저씨한테 말 안 하고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 라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물 잡으려면 안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계속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형태가 원래 없었던 것이 것처럼. 생겨난 것처럼 되게 드물게 그런 나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혹시나 그런 일이 겪은 적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저씨한테서 멀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저 흩어졌던 게 모여갖고는 또 붙을 수도 있다. 근데 네. 딱히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자꾸 맴돌더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네. 어떻게 그 외국에서 그런 무복을 입은 그런 이상한 네네네. 형체가 나타나는 건지도 놀랍고 의문이잖아요. 너무 의문인데요. 근데 이제 네. 그 동양의 우리가 흔히 보는 동양 귀신 같은 경우도 네. 많이 봤대요. 그 서양 외국에서? 보셨대요. 네, 보신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 네. 동양의 무복 그게 왜 서양에서 보였냐는 거죠, 삼촌은. 그러게요. 그리고 그 천사소녀가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구마의식을 하고 나서 삼촌이 진짜 얼마나 많은 영매사분들을 보셨겠어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도 이 형태가 주변에 맴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천사소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악령이나 악마 같은 경우였으면 분명히 내가 만난 영매사들 중 한 명은 보지 않았을까. 근데 예. 왜 그 사람들은 다 못 보고 왜 얘 눈에는 보였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자, 일단은 오늘 호랭이님께서 이렇게 종교학자 네. 삼촌분이 겪은 또 혼목기라는 또 생소한 단어의 어떤 주술 또 이야기였고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삼촌에게 보이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미스테리한 네네. 존재들이 있었고 그쵸.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이런 늦은 밤 네. 추우실 네. 텐데 또 여전히 밖에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자, 오늘 호랭이님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호랭이님 이야기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그 춤추는 귀신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진짜 실제로 춤추는 귀신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진짜 그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진짜 있을까요?
혹시 춤추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기에? 만약에 춤추는 귀신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여기 위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꼭 제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금은 호랭이님이 들려주신 종교학자 삼촌분의 실제 이야기였고요. 혼묵기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